어제 저녁에 서울 시내 항복판에서 좀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차량이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을 해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한창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오후 7시 20분입니다. 그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주한미국 대사관에 한 그랜저 승용차가 돌진을 했고요. 정문으로 돌진을 하면서 이 정문이 거의 이 철로 되어 있는 정문이 안쪽으로 휘어질 정도로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그 차 안에는 4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자 여성이 한 명 있었고요. 바로 그 돌진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이제 경찰들이 와서 운전자를 제압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운전자가 이 대사관 안쪽을 향해서 Help me, 도와주세요라고 계속 외쳤다는 거죠. 미국으로 망명하겠다라면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더 놀라운 건 저 당사자가, 저 운전자가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과장급 공무원, 그러니까 4급입니다. 4급 서기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위 공무원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7급 공무원에서 시작해서 17년간 공직 생활을 한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하겠다고 외치면서 대사관 정문을 향해서 차를 몰고 돌진을 한 사건이라 굉장히 지금 의문이 중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구님,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망명을 정말 하겠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 사람이 신원이 굉장히 확실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망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은 이제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본인도 실제로 정말 망명할 의사가 있었으면 저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리고 평상시에 이 공무원의 어떤 근무 태도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 동료 공무원들이 증언하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일만 열심히 하던 그런 공무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는 전혀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본인은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어떤 사정기관의 감시를 받아서 북한 스파이로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망명하고 싶었다라고 이제 체포 당시에는 얘기를 했지만, 나중에 이제 경찰 진술에서 보면은 이 미국 대사관 정문을 들이받고 들어가서 망명 신청을 하면은 뭔가 내가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을 것 같은 망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이제 망상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른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뭔가 좀 생각이 순간적으로 내가 뭐에 씌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이런 이제 망상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는 아마 이 범행을 할 당시에는 제정신 상태가 좀 아니었지 않는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잡혔을 때는 계속 망상에 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후에 경찰서로 이동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조금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고 났을 때 전혀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부, 여성가족부에서 아주 성실한 그런 서기관, 4급 서기관이고, 그러면 처음에 서기관이 아닌 걸 전제로 얘기하면 술을 먹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술을 안 먹었잖아요. 음주 측정했는데 안 나왔고,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나 했는데, 워낙 여성가족부에서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미국 해외 연수까지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망명하려고 하면 사실 해외 연수 가서 망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 자체도 보면 5년간 사정기관 감시받았다, 망명하고 싶다, 북한 스카이로 오인받았다.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저희도 전에 변호사수 상담을 해보면 이런 종류의 이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보니까 본인이 귀신이 쓰였다는 거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다음에 이 전에도 2차례에 걸쳐서 과대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본인이 귀신을 쓰였다고 하는 얘기를 보아서는 그 당시 이제 그런 증세가 새로 생기지 않았나 싶고, 전에도 영어 관련해서 이제 토플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두통이 오고 그래서 시험 공부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헐적으로 과대망상 그런 것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날 그게 이제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돌발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의 실체는 어떻게 보면 쉽게 또 밝혀질 수 있는 게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 동승자도 멀쩡한 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이 타고 있었던 걸로 알려지면서 처음에 이 사람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을 땐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성 역시도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의 간부였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법률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당일에 이 운전자 윤 씨가 상담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만남을 요청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만나서 같이 가는 도중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차량이 여성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차예요. 처음에는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의 차 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는 이제 조수석에 타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하고 있는 와중에 이 남성이 빨리 좀 운전대를 바꾸자. 내가 운전하겠다. 갑자기 그래서 왜 이러지? 하면서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운전대를 줬다는 거예요. 자리를 바꿨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차를 틀어가지고 미국 대사관으로 돌진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굉장히 놀란 상황이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뭐 지금 치료를 좀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양진일 변호사 지금 직장 동료들이 더 충격을 받은 것 같은데 직장 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무섭기도 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예. 동료의 얘기를 들어보면 5년 전쯤에 업무 스트레스로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최근에는 별다른 이상 징후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북한에서 뭐 나를 뭐 스파이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북한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도 전혀 없고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여성가족부 소속이면 뭐 북한 관련해서 이렇게 일적으로 접하기는 사실 쉽지가 거의 않죠. 없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이 사실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망상이 그 발현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조금 들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사실은 굉장히 오히려 유순한 성품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뉴스를 접하고도 이 사람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한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공무원이 이제 지난해 미국 연수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그러려면 이제 토플 시험이라든지 일정하게 또 그걸 통과를 해야 되고 영어를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 이제 영어 공부를 했고 그 과정이 굉장히 아마 본인한테는 좀 스트레스로 왔던 것 같고 그것이 과거에 치료받았던 과대망상 증상이 다시 이제 재발을 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토플 시험을 봤는데 그때 보면서 굉장히 머리가 아파가지고 시험을 제대로 못 보고 중간에 포기를 한 적이 있고 최근에 예. 그리고 나서 거의 3일 정도를 아마 잠을 못 자고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이랬던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이 발생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과거에 치료받았던 과대망상증 자체가 그런 미국으로 연수를 간다라는 그것에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 스트레스와 겹치면서 다시 재발을 했고 그것이 최근에 좀 악화되면서 거기다 예. 잠도 못 자고 하면서 이런 어떤 사고를 저지르는 쪽으로 이렇게 좀 비화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지금 그 당사자의 진술일 뿐이고요. 경찰은 일단 이 사람 휴대전화 등등을 다 조사를 해서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있는지, 테러 용의점이 그렇죠, 거기까지 있는지, 봐야죠. 그리고 예. 과대망상 진료를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 예. 다 확인하겠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